박근혜 전 대통령의 얘기가 지금 부친 생가를 방문한 건 말고 다른 데서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내일 검찰 소환 이재명 혐의 반박.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지시. 네.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이 특혜 의혹 관련해서 내일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근데 관련해서 먼저 본인이 이 A4 용지 5장 분량의 이 진술서를 이 당원들한테 서한으로 보내고 자신의 SNS에 또 올렸습니다. 나는 아니다라는 전면 부인하는 혐의를 반박하는 지금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내용이 이 용도 변경, 백현동 용도 변경이 특혜라고 하는데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영주 의원님. 네. 약간 여기서 박근혜 이름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현동 용도 변경 자체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작업들을 했던 거예요. 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국무회의 자리에서 비서관 회의 자리에서 이 식품연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전 부분들을 잘 준비해라 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딱 찍어서 네. 지시라고 하면은 뭐가 대단하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성남에 있는 식품연구원님 부지에 대해서 신경 쓰세요라는 말을 저기 비서관 회의에서 저기 청와대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성남시와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와 주고받은 공문이 24차례 공문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게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갔던 부분이고 성남시장으로서 고민을 했던 것은 이 부분을 그대로 그냥 정부의 요구를 다 받아줄 것인가 네. 아니면 성남시에 조금이라도 이득을 받는 범위 내에서 이거를 받아줄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다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성남시장 시절에 뭔가 어떤 특정 민간업체에게 돈을 많이 벌려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지금 배임죄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전국에 있는 단체장들은요 민간 사업자한테 돈 벌게 해준 사람들은 다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검찰의 무도한 수사 좀 한 사람에게 타깃을 주고 하는 수사는 이제 좀 그만 멈춰야 되는데 좀 오늘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참담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전국에 지자체 안 걸리는 데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박성중 의원님. 네네. 지자체장을 하셨잖아요. 예. 말씀해 보시죠. 예. 방금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리시고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한 걸 서로 안 가려고 했습니다. 더 늦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전체를 보고 빨리 이전하라. 네. 또 어떤 기관들이 안 가니까 빨리 이전하라. 이런 차원의 지시였지 구체적으로 이 또 용도 변경 관련해 특혜를 주는 이런 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시고 제가 수도구청장 자치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가 4단계나 네. 상승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연녹지면 평당 한 300만 원쯤 가면은 준주거지는 최소 3천만 원 갑니다. 10배 이상을 올라가는데 네. 그 과연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에서 한 단계 뛰어가서 일종 주거지역이라든지 이 정도 되면은 큰 안게 알겠지만 4단계 뛴 거는 이건 누가 봐도 특혜다. 이례적이다. 엄청난 특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처음에는 민간 임대주택이 100%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10%만 임대주택으로 90%를 분양주택으로 바꿨습니다. 엄청난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특혜를 줬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에 참여하게 됐는데 도시개발공사를 배제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한 것은 공공기관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충분히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한테 엄청난 특혜를 줬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문제가 있어도 너무너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SNS에 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게 없다. 한 점 부끄러움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랬듯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검찰, 이재명 배임 액수 등
막판 혐의 다지기 총력입니다. 네. 지금 이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는 배임이다라고 지금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임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건데 이걸 좀 보겠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한테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 시행사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공사가 배제되면서 성남시가 입은 손해액을 산출을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배임액은 600억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 일단 검찰은 배임액을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배임 혐의에 따른 이 배임액을 600억 원 이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재명 대표는 SNS에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서영주 의원님. 네. 지금 검찰은 600억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1원 한 푼도 아니다라고 지금 굉장히 극과 극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한데 근데 요게 대장동 때와 성남FC 때도 전 당원한테 이게 진술서를 다 보냈었었나요? 대장동 때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때는 설명을 했던 것 같고요.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왜냐하면 백현동 같은 경우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있는 겁니다.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떤 행정적인 판단을 법적으로 처벌하려고 그래. 이거는 이제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어떤 검찰의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요. 본인 성남시장 시절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행정적으로 판단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한 장 받은 게 있었으면 검찰이 배임죄를 적용했겠습니까? 뇌물죄로 바로 수사 들어가는 거예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해서 배임죄를 적용하는 건데 아까도 제가 이제 박성중 의원이 얘기해서 단체장 다쳤으니까 민간한테 과도한 수익을 줬다고 하고 배임죄를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전국의 이 단체장들이요. 민간 사업자들한테 허가를 많이 합니다. 네. 건설사들이 수백억, 수천억의 이익을 가져가요. 그 기준이 얼마만큼이 과도한다고 판단할지는 검찰이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건설업자가 공공사업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득이 있으니까 지금 건설사들이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아직도 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체장과 지역을 발전시키는 민간 사업자의 어떤 계약과 인허가 과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재밌는 게 공공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또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유일하게 공공환수를 위해서 공공이 들어가서 성남시에 많은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성남시에 가져오려고 노력했던 부분과 본인이 사익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던 부분이 존재하는데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뭔가 누군 특정 민간업자에게 돈을 많이 주려고 했다고 지금 대장동과 백현동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오늘 서면으로라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박성중 의원님. 예.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하나 받은 적 없다. 자기가 한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장동도 보면은 자기가 직접 돈을 받지 않고 제3의 기관, 제 어떤 데다가 맡겨놓는 이런 방식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뇌물죄 관련해서 그렇지만 뇌물죄는 직접 받는 돈입니다. 네. 배임죄는 충분히 손해를 끼친 그런 개념이고 또 다른 개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네. 이 관련해서 정말 일반적인 자치단체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단계를 띄는 이런 특혜 준적 일반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네. 용도 지역을 한 단계를 높여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네 단계 높이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또 임대주택을 100% 돼 있는 것을 10%만 줄이고 나머지 90%를 민간주택 이런 사례 없습니다. 네. 이런 걸 본다면 굉장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네. 이게 이제 곧 재판에서 진행될 부분이라서 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이 땅이 이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내단계 종상향된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종상향된 것의 혜택을 누가 봤을까요? 식품연구원이 본 겁니다. 이 종상향된 것의 혜택을 성남시가 본 게 아니고 식품연구원이 네. 종상향을 시켜서 매각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식품연구원을 매각하려고 8차례 입찰을 냈지만 공고를 냈지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를 통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라도 매각하라라고 계속 공문이 온 거죠. 그런데 이 땅이 도시계획법상에 벤처기업을 조성하는 R&D 센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는 아파트를 못 지어요. 그러면 아파트를 지으려면 준주거 용지 또는 1, 2, 3종을 해야 되는데 1, 2, 3종을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용도에 또
뭐 용도와 또 마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부득불하게 자연 녹지를 준주거 용지로 상향을 한 거고요. 네 단계로 할 수밖에 그리고 나서 없었다. 그 이후에 일정 부분의 R&D 용지를 성남시가 회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행정 처리 과정에서 어느 자치단체장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부산의 LCT라든지 양평의 공공지구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부분을 유독 이재명 시장에게만 타겟을 맞춰서 뭐가 있지 않느냐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심의 시간이 너무 긴 거죠. 계속 의심하는 시간이 1년, 2년 가다 보니까 이거는 야권 탄압이 아니냐 충분히 저는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병문 최고님. 네,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은 건 시행사죠. 수천억 대의 분양 이득을 얻고 거기에 최대 주주였던 사람들은 수백억 대의 이득을 얻게 되고 또 중간에 구속돼서 기소된 로비스트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해야 되는 내용은 나는 이런 로비스트와의 관계에서 1도 연결성이 없다라고 하는 본인의 결백을 주장해야 되는데 항상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생기게 되면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 나는 여기에 대해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라고 애들어서 다른 방식으로 논점을 회피하는 방식을 갖게 됩니다. 돈을 받은 게 있으면 뇌물죄로 기소되지 배임으로 기소되겠습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주변에 있는 시행사에 막대한 이득을 몰아주도록 이 4단계 용도 지역 상향을 하게 되고 옹벽 아파트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실질적인 인허가권을 가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만약 이 건을 갖고 영장을 치게 된다면 너무나 자신 있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이러한 영장 실질심사 등에 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도 지금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서 나온 이런 얘기들이 다 내일 검찰에 출석해서 검찰이 물어보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